사실 뭐 모든 장관 인사에 뭐 논란이 뒤따르지 않는 경우가 없겠지만 이번 이 후보자 3명 가운데 바로 이제 가장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바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 국방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에게도 좀 조언도 많이 하고 이런 걸로 알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 상당히 교감도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지금 저희가 인사를 뜨겁게 논한 사이 우리 박성배 변호사님이 또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지금 이 상황 과거부터 인연이 굉장히 컸다 이런 부분이 좀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장관 후보자들이야 대통령과 어느 정도 인연이 있으니까 발탁이 되는 것인데 그렇겠죠. 신원식 후보자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부터 큰 관심을 가져왔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신 예. 후보자가 삼성 장군 출신으로 정책과 야전 두루 경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3월에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뒤부터 여러 경로로 신 후보자에게 국방 안보 분야 관련 조언 등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네네. 원래는 대선 캠프에도 영입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예. 신 후보자는 당시에 유승민 전 의원 캠프에 합류했고 그렇죠. 이후에 결별을 하긴 했습니다. 네네. 이후에 신 후보자가 국방이 여당 간사죠. 외교 안보 분야에서 현안에 큰 목소리를 내왔는데 예를 예. 들어서 이 사드 환경 영향 평가 논란이라든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에서 큰 목소리를 내왔고 이 목소리들이 이 대통령실의 국방 안보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 한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네.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군을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맞서는 군으로 더 발전시켜 나간다는 정책 기조와 맞물리면서 윤 대통령이 이번에 신 후보자를 장관 후보자로 내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신원식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발언 논란들이 지금 뜨겁게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가 뭐 굳이 제 말로 다시 옮길 필요는 없는 발언들인데 사실 이 신원식 의원, 현직 국회의원이 국방부 장관을 맡는다. 물론 군 출신이긴 하지만요.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게 제가 사실 어제 현역 정치인이 국방부 장관이 된 경우가 있냐 이걸 좀 찾아봤을 때 일단 노태우 정부에서부터는 한 명도 없었고 거의 이승만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 명 정도 찾을 수 있더라고요. 뭐 그 정도긴 한데 일단 우리 한민수 대변인께 여쭤보면 현직 국회의원이 군 출신이긴 하지만 국방부 장관을 맡았다. 이게 좀 중립성 위반이 될 수 있을지. 저런 과거 발언이 청문회 같은 데서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홍준표 국민의힘 소속의 대구시장도 지명되기 전에 네. 좀 우려를 표명했지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정치인 출신이 현직 의원이 국방부 장관 가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 네.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뭐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서 만약 국회 활동 중에도 좀 중립적이랄지 어떤 특별한 색깔을 그러긴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예. 여러 가지 합리적 처신을 했다면은 조금 가만히 될 수는 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저는 신원식 의원을 뭐 제가 일면식도 없는 분이지만 그동안 하신 말씀이나 하고 다니는 이렇게 행태를 보면은 저는 글쎄요. 그 정치적 중립성도 지켜야 되고 정말 강군으로 만들어야 되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네네. 국방부 장관으로서 적격한가 이건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 보수 진영에서도 합리적이고 우파로서 네. 좀 건전한 상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 대통령은 그런 분들을 발탁하면 됩니다. 설사 본인과 인연이 없더라도 어떻게 인연 있는 사람만 내각에 발탁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자기 사람밖에 안 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뭐 돌려쓰기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관도 지금 재활용한다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원식 후보자는 저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좀 전에 발언 정말 옮기기도 힘들어요. 예. 아니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다 우리나라의 군 최고 통수권자였지 않습니까? 네네. 당시에 본인이 예편했거나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 때는 현직 군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악마라고 하고 무슨 모가지를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정광훈 목사 있는 데 가가지고 본인이 또 주장을 해요. 그때는 의원이 되기 전이었다. 예. 저는 그것도 부적절하지만 의원 대선은 뭐라고 했습니까? 육사까지 나오시고 공부도 좀 하셨을 텐데 네네. 홍범도 장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뼛속까지 빨간 공산당원.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43년도에 작고하신 분이 김일성 공산주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거 밖에 나가면 초등학생도 압니다. 근데 이런 분을 대통령이 국방부를 맡기겠다고 하면은 통일부 장관도 김영호 장관도 그렇고 너무 내각이
극우내각되는 거 아닌가 정말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예. 이게 유인촌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김행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너무 좀 싸움닭 이미지가 강해요. 뭐 전사가 되라는 말씀을 진짜 하셨는지 그 이후로 많은 국무위원들이 그러고 있는데 이게 뭐 열성 지지층에는 뭐 소구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수의 국민들을 보실 때 국가라는 게 이렇게 일방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로 이끌어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통합하고 국민들과 생각이 일치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비슷한 분들, 가까운 분들로 내각도 채우는 게 옳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신원식 후보자 같은 경우 제야 투쟁가로서 격한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긴 한데 전주 의원님 네. 어떻습니까? 저 발언 사실 조금 수위가 높다고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해명은 했지만요. 근데 뭐 최근에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잘 싸워라 이런 얘기도 좀 하고 뭐 이번에 저희가 좀 취재를 했더니 정무 능력 뭐 싸울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중시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이 발언과 좀 엮어서 생각해 보면요. 본인이 과거의 발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청문회에서 또 어떤 답변을 하는지 이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죠. 정말 그 대북관, 어떤 국방관, 또 어떤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네. 우리나라의 주적은 북한이다 이런 것을 떳떳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소신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요. 예. 사실 지난 5년간의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방력도 약화가 됐고요.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가 저자세 외교로 인해 가지고 북한이 지금 핵미사일 완성 단계에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뭐 이것은 정말 대한민국의 지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철저한 국가관과 신용을 가지신 분이 당연히 와야 된다. 예. 과거 발언을 문제를 삼기 전에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 공산주의자다고 얘기한 그 고용주 전 그 원장의 그 사건도 결국은 이게 다 파기환송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예. 그러한 발언 자체가 국회 들어오기 전에 발언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앞서 그 민주당이 예상한 바와 같이 어떤 청문회도 시작하기 전에 또 뭐 보여주기식 뭐 인사랄지 여러 가지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정말 이것은 정쟁을 유발하려는 이러한 목적밖에 없는 것 같다는 네네. 생각이 들고 예. 예를 들어서 누구 추천이다 이런 것은 흠집내기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제가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회전문 인사, 뭐 캠코더 인사 뭐 이런 것을 뭐 굳이 얘기를 꺼내진 않겠습니다만 예, 예. 정말 그 민주당이 어떤 그 개각 인사를 보고 나서 흠집내기를 하려기보다는 예. 인사청문회에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네네. 저는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사실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청문회도 이렇게 정쟁의 장소가 흐르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관 후보자들이 또 충분한 역량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그 야당 의원들도 준비를 하시고 국민들에게도 그렇게 청문회에 대한 청문회를 네, 예. 좀 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어제 발표된 이 장관 후보자 3명 모두 어느 정도 좀 예고가 됐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어제 오후 3시에 그 인사 발표가 나기 전부터 뭐 야당 지도부 이미 이 셋을 두고 여러 평가를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시에 뭐 발표한다고 그런다면서 대안으로 얘기되는 분들이 아주 훌륭한 분들이시라고. 대안이 더 나가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너무 막하는 거 아니냐 하는 좀 비판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 같긴 하고요. 그 정도로 국민적 공감대를 받는 개각 인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방장관, 문체부 장관, 여가부 장관 개각 단행이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당에서 봤을 때는 이 인사는 구한말 인사다. 시대에 뒤처진 인사인데 구태 인사고 한심한 인사고 막말을 이어왔던 인사들의 구한말 인사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주 의원님께 이번에 반겨의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얘기 보면 훌륭한 분들이다. 물론 훌륭해서 네. 훌륭하다고 하진 않았겠죠. 이재명 대표 네. 입장에서는. 또 박성준 대변인도 뭐 구한말 인사다.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평가하는 것이 거. 답정너식의 태도다. 네네. 청문회를 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검증을 시작하기도 전에 예. 너는 부적격 지금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이
과연 뭐 아무리 야당의 지금 긴급한 뭐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감스럽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국민들께서 저는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 후보자들도 철저히 또 청문회 준비를 해야 되고 예. 여당 야당 모두 다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예. 송곳 검증을 할 수 있는 또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장관들에 대한 평가는 그분들이 장관으로 임명이 되고 난 다음에 정말 성과를 보고 국민들이 판단을 하셔야지 예. 과거에 어땠다 이거를 가지고 저는 판단하는 것은 그거는 너무 빠른 것이다. 정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예, 예.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꼬리 자르기 인사다. 이 이종섭 장관 교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게 해병대 최상병 사건과도 연관이 돼 있다. 뭐 이런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건데 한민수 대변인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했잖아요. 저희들이 해임을 요구하고 네. 해임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밝혔습니다. 11일에 고민정 최고위원이 탄핵안을 발의하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도 기억을 하거든요. 그 다음날 이종섭 장관이 사의를 표명을 해버려요. 네. 그리고 탄핵을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제가 또 얘기를 들었는데 민주당에서요. 결국 지금 대통령실에서 하는 얘기는 이종섭 장관을 신원식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교체하지 않겠다. 사표 수리 안 한다. 그러니까 지금 임기가 인사청문회 끝나는 한 달 정도 뒤까지는 지금 유지가 되는 건데 그럼 다시 탄핵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의 입장은 지난 주말에 이제 지도부 회의를 거쳐서 대통령께 지금 여러 가지 이종섭 장관이 국회 와가지고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저런 장관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최상병 사건과 군사보호법 내용을 몰라요. 네네. 그러고 자기가 재검토 지시했다고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내용을 뭐 실토까지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네네. 그때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즉각 해임해라. 예. 더 이상 이분이 국방부 장관 맞지 않다 네. 하고 하지 않으면 국회가 가진 권한을 가지고 절차에 따라 탄핵을 소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자마자 이제 지금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이 이제 받아들이고 새로 이제 신원식 의원을 지명을 했는데 저희는 꼬르자르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입장에서는 탄핵 소추를 하겠다는 당 입장은 있고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뭐 전 의원님도 말씀하고 청문회 얘기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때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도 있고 네네. 제기를 했습니다만 10대 불가 사의를 냈습니다. 네. 그분이 대표적인 위증이 3가지를 하고 법 위반도 7가지 있습니다. 이런 얘기 뭐 다 또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 그냥 바로 임명 강행하십니다. 이게 뭐 법을 위반하거나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 3분 지금 나오는 의혹들 가지고 글쎄요. 야당이나 국회 청문회에서 적격으로 판정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벌써부터 나오는 얘기들, 여러 의혹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면 대통령은 또 강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인사청문회에서 그럽니다. 저분들 다 그래요. 무슨 의혹 언론이 제기하고 앞으로 이제 청문 절차 들어가면서 준비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기자들이 묻습니다. 여기 해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청문회 가서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예. 청문회 가서 소상히 밝힙니까? 본인 주장하거나 아니면 묵묵부답하거나 자료 내지 않습니다. 예. 정말 자료 한 건도 안 냅니다. 그러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다시 재송부 요청을 하루나 이틀 두고 요청을 해옵니다. 예, 예. 그러고 바로 또 임명 강행합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폭주를 1년 반 동안 계속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정말 저는 판단하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3분의 능력이랄지 이것도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고 지금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지가 않습니다. 의석수 많다고 뭐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오해하시는데 오죽하면 당대표가 단식하겠습니까? 이런 점들도 국민들께서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짧게 여쭤보면 이재명 대표가 정말 원내 지도부가 탄핵을 너무 늦게 그 부분요? 추진했다고. 예. 그 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좀 전에 저희들이 그건 아니에요? 예,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해당 언론사에다가 예, 예. 이제 정정 보도를 좀 요청을 하고 사실이 좀 다르다. 왜냐하면 좀 전 말씀드린 대로 그 결정을 하고 원내 지도부에서는 그 소추안을 네네. 그 발의안을 준비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예.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거지 이재명 대표가 어떤 뭐 그렇게 늦는다고 화를 냈다 그건 아닌 걸로 알고 그건 있습니다. 아니군요. 예. 예. 김구시 실장님. 어쨌든 다시 조금
전선을 워낙 넓혀놨는데 좀 신원식 후보자로 조금 다시 좀 좁혀서 하나만 여쭤보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탄핵 소추안 제출하는 거를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언제든 지금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제가 읽혔는데 이 탄핵안을 추진하면 이게 국방 공백이 생긴다고 여권에서는 얘기하는데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제 국방부 장관은 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네네. 우리 대한민국 국군을 지통솔하는 자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되면 일단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때까지 그 기간 동안 탄핵 의결당한 국방부 장관은 직무가 정지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 탄핵된 다음에 몇 달 정도 걸려서 다시 이제 복귀가 됐는데 160일 정도 걸렸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 저는 다른 분야는 몰라도 국방장관이라는 그 우리 국군을 통솔하는 그런 수장으로서의 네. 그 국방장관을 탄핵으로 몰아가서 직무정지라는 공백 상태를 놓는 것은 제가 볼 때 민주당으로서도 일단 여론의 역풍을 맞을 저는 생각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뭐 우리 함수 대변님이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 당대표는 왜 안 했느냐라고 따져 묻을 수 있고 원내대표부에서는 이건 역풍이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신중하게 접근했던 것 같은데 저는 탄핵을 하는 것 자체는 뭐 야당의 권한이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탄핵 이후에 이 상황을 과연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는 그냥 정쟁의 도구로서만 이걸 밀어붙일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생각하는 좀 대범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저는 어차피 지금 새로운 다음 후보자가 지명이 됐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는 동안만 지금의 이종섭 장관이 이제 장관직을 수행하니까 그렇죠. 민주당으로서는 이 상황에서도 이 차상병 사건을 뭐 계기로 해서 탄핵을 밀어붙이는 건 제가 볼 때 좀 무리가 아닐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좀 원만하게 잘 해결될 것으로 보고요. 만약에 장관 후보자가 임명이 돼 있는 상태에서 현직 지금 이종섭 장관이 한 임기가 한 달 정도 남았다고 그래서 이분을 무리하게 탄핵을 붙여서 직무정지 시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사실 국정이 엉망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건 민주당도 잘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첨언을 하면은 이제 안보 공백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이종섭 장관이 사의를 표명을 했지만 대통령은 이제 수리를 안 하고 네. 후임 장관의 임명 때까지 지금 계속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어제 북한이 북러 회담 중에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로 쐈잖아요. 그렇죠. 예. 어제 이종섭 장관이 법사에 왔었습니다. 아, 그렇죠. 법사에 나왔을 때 사실 함부로 이석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12시쯤에 급하게 메시지를 받고 왜냐하면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파악이나 지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법사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한 5분 정도 이석을 하셨습니다. 네. 이런 정도로 이게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군 통수권자와 긴밀하게 또 소통을 하면서 예. 정말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예. 한시라도 이게 공백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러한 면에서 이종섭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의 공백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의 공백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신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이제 국회에서는 인사청문 정국이 열릴 것이고 각종 의혹도 제기가 될 건데요. 이 이슈는 계속 저희가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